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용산구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영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안전한 용산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신 성량영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효일동, 원효의동, 용문동 지역구 출신 국민의힘 오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제6대 8대 의회 개원 이래 지역주민들이 행정민원과 구정의 정책 제안을 재임 기간에 한 번의 희기도 빠짐없이 구정질문에 참여하는 이유는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한 지금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며 주민 만족을 넘어 주민 감동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발 맞추는 행정, 주민들이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위한 제안을 드리고자 오늘 본 의원은 5가지 주제로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통만장 일간지 구독예산 축소 및 그 계획. 둘째, 스마트 도시 및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 셋째, 구립 용산 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 시설의 재발 방지. 넷째, 국제 빌딩 주변 원인 미상 건축물 붕괴 사고 합의점. 끝으로 가칭 문화민족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구 교통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통만장 일간지 구독예산 축소 및 그 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결산과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빠짐없이 반복되고 있는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신문 일간지 구독 예산입니다. 홍보 담당관에서 제출한 답변서를 살펴보니 서울신문을 포함하여 총 7개의 신문사의 일간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945부를 구독했고 2020년과 올해에는 47부 증가한 1992부를 구독해 오고 있습니다. 예산은 2019년 3억 5천여만 원, 2020년 3억 6천여만 원, 전년 대비 1천여만 원 예산이 증가 집행되었습니다. 도시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도시 모델로 스마트 도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통만장 일간신문 구독 지원이 증가하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통해 모든 정보를 검색하고 각종 뉴스를 습득하는 데 일간지 시급은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문 담당관에서 통만장 신문구독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통만장 현원 2245명에서 일간지 구독 지원 대상 1965명, 60%의 통반장님께서 설문에 참여해 주셨으나 설문 내용은 내문항에 불과합니다. 긍정적인 답변이 75%이라고 합니다. 불만족이라 답변해 주신 25%의 통반장께 일간지 배포를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향후 일간지 구독을 어떤 방식으로 변경하여 배포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마트 도시 및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기반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계획 연차별 투자 계획에 따라 지난해 예산 심사에서 빅데이터를 포함한 스마트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해 5년간 26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의원님들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수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 염려가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맞춤 행정 수요 대응이라고 보아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정부는 이미 2008년에 국토교통부 소관 유비쿼터스 도시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2017년 9월에는 제명을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적용 대상을 도시건설 사업 위주로 한정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스마트 도시 관련 기본조례를 제정할 때는 용산구의 특색 있는 조례를 제정해 타 구에서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도시 구축 사업이 구청의 각종 행정 업무에 국한한 효율만 추구하는 사업처럼 보여 너무 안타깝습니다. 올해에는 7억 9천만 원을 투자하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3억 4천만 원씩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최선을 다해 연구하는 것은 물론 30만 구민들이 그동안 느낀 행정 서비스의 어려움에 이제 혁신이 나는 신사람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도시 추진을 위해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은 용산 구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 도시의 성공은 인공지능과의 접목을 통한 기술 향상만이 아니며 스마트 도시 추진의 목적은 바로 구민의 행복이다. 구민이 행복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가 용산구에서 구축되어지길 기원합니다. 본 의원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다음, 구립 용산 장애인 복지관 등 관내 복지시설의 재발 방지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9년 가을 구립 용산 장애인 복지관이 축제를 통해 마련한 후원금의 비정상적 회계 처리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법인과 기관 운영에 있어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복지관의 축제 당시 강매한 몇 년간의 티켓 비용 5천여만 원이 후원금 전용 계좌에 입금해야 하지만 법인 재단의 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내 유일한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이러한 비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복지도시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민간 위탁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민간 위탁 과정을 불투명, 수탁자 선정 기준과 배점이 타당하지 않음, 지도 감독 및 성과 평가 등 운영 과정상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를 진행했지만 개선이 어려운 것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확인해 보니 부당 이득금 반환을 위한 조치를 했으며 후원금 관리자의 신문 조치를 완료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으며 현재는 과태료 환급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회계비 문제를 제보하고 일하고 있던 사회복지사 한 분은 결국 직장 내 기르힘으로 인해 일터를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청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에 경고라는 가벼운 처분만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투명한 기관 운영 및 행복한 노동자들이 지역사회 최고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간위탁기관에 대하여 투명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은 사회복지 서비스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관내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없는지 다시 면밀히 살펴주시고 재발방지 대책 및 구청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에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제빌딩 5구역 주변 원인미상 건축물 붕괴 사고 합의점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년 6월 3일 12시 35분경 한강로 2가 224-2번지에서
한 건물이 붕괴되었습니다. 10년 전 용산 참사가 일어났던 남일당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곳으로 아직까지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발생한 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해결점도 합의점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 건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로 소규모 건축물 등의 안전관리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관련 정보와 경험은 정부와 서울시, 우리 구 모두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난해 7월부터 구청 인근에서 계속 시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지난 9월부터 도시계획과 주도로 협의를 진행했으나 잘 진행되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안전관리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합의점을 이끌어낼 것인지 향후 관내 건축물 안전관리 방향에 대해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관계 부서에서는 하루빨리 이 문제가 완만히 해결되고 안전관리 계획에 반영되도록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가칭 문화민족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구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에서는 우리 구에 위치한 효창운동장을 가칭 문화민족공원으로 추진하여 효창 독립 100년의 역사를 가진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효창공원 일대는 백범 김구 선생과 윤몽길, 이봉창 의사 등 총 7분의 독립가가 잠들어 계십니다. 서울시에서는 거버너스 구축사업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인 참여와 역사적 특성을 잘 나타내어 지역 적재성이 강화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3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하루빨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버스정책과로부터 2021년도 서울 시내버스 정기 노선 조성안에 대해 우리 구의 의견을 조회하여 금년도 1월 25일까지 제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중량차고지에서 효창공원 후문으로 가는 2016번 버스가 해당 노선입니다. 교통정체 시간에는 300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장거리 노선으로 이촌이동 구간으로 노선을 단축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효율적 운영이 되는 장거리 노선을 조정하여 효율성을 증진하고 다양한 대중교통 체계와 연계하여 운행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이번 중점 추진사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6 운수종사자의 휴식시간 보장 규정에 따라 2시간 이상 운행할 때 운행 종료 후 15분 이상,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선이 길면 중간에 기사님들을 쉴 수 있도록 하는 기점을 용산 효창공원 후문으로 하면서 15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해 드리는 방법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기존 노선을 유지하지 못할 때 3가지의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가칭 문화민족공원으로 올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가 복잡해집니다. 중량차고지와 노선 인근 대중교통망을 이용하여 2016번 버스를 환승한다면 한 번에 올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2-3번 이상은 우회하는 경로를 움직여야 합니다. 향후 문화민족공원이 완성되면 현재보다 10배 이상의 이동인구가 늘어난다는 서울시 통계도 있습니다. 본 시점에서 노선을 단축할 것이 아니라 향후 관광 이동인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버스 노선 증설이 필요합니다. 둘째, 노선을 대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은 지하철역과 연계한 버스 노선을 확충해달라는
민원이 이미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천이동, 원효리동, 용문동, 효창동 지역 주민은 이러한 노선 단충안에 전부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선버스 경로를 우회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용산구 관내만 운행하는 0017번 버스는 운행거리가 12km인 노선으로 대략 60분 정도가 소요되는 단거리 노선입니다. 셋째, 학생들이 통학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이천이동, 원효리동, 용문동에 거주하는 초중고위 학생들은 이 버스를 이용해야 통학해야 합니다. 학교로 연결되는 대체 노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통학권과 안전권이 위협받게 됩니다. 용산구는 크게 동서로 뻗어 있습니다. 국민들은 연계 교통수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불통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구청장님과 교통행정과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계획과 협상 방향에 대해 본 의원과 적극적인 소통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질문을 마치며 2021년에도 변함없이 주민감독 의정활동 실현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 관계구모님, 의원님들이 많은 협조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끊임없는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책임 있는 구정을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